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4차 김상덕 역사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김상덕 국제경제를 아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등원하고 이래도 되는가? 22대 국회는 역사상 범죄자가 당선되어서 국회의 권위가 가장 추락된 국회 등원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다스려야 될 범죄는 마약, 그리고 불법 도박,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범죄자 당선된 22대 국회가 참 부끄럽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4년을 견뎌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법천지, 국회의원 누가 당선시켰는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당선시켰다면 민주주의의 보통선거에서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니죠. 그러나 국민 정신이 썩으면 국가는 망합니다. 국민이 나라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국민 정신이 썩으면 망가뜨리는 길로 갑니다. 국가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당선시키면 국회의원 권력이 어떤 권력입니까? 국가를 요절내는 것이죠. 정부가 있어도 가짜 유공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참 현실이 한심스럽습니다. 불법도 가짜 유공자도 다스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 이게 나라냐? 정말 한심스럽고 국민으로서 불안하고 나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국제적으로 10대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이렇게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정치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보는 각국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저도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들도 만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정부가 존재하는 데는 5.18 가짜 유공자, 이것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이 이런 가짜 유공자를 덮으면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살겠습니까? 이 고독한 마음, 가슴이 아픈 마음을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수사만, 소문만 나고 검찰 정국이라고 그러고 범죄자는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정부, 참 무능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좋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국민 다수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쳐야 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사심을 가지고 내 개인의 영리를 갖고 중화공업, 유신헌법을 제정해서 그랬다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살아 숨쉽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역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역사가 증명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보에 막강한 정보 유출을 해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섭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유해섭이 넘겼는데 의심스러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없는 사회 질서, 이 사회 질서를 통해서 경제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잘 되고 국민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거짓이 참말로, 참말이 거짓으로 둔감하는 나라. 이것들이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이 나라가 나라냐? 그리고 정의가 없는 나라 건의는 추락할 것입니다. 고령인 지만은 왜 감옥에 가두고 석방하지 않습니까? 지만은 박사가 근거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100% 참말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90%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책을 써낸 내용도. 근데 그 노인을 왜 지금까지 구속시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구속을 시키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5.18 개입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북한 5.18 개입은 우리 북한을 영광 그리고 최고의 보람된 일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입법을 정확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하고 슬슬슬슬 넘어가면서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십니까? 좋은 대통령이 되지 마세요. 국물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바치는 대통령이 되세요.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목사가 되시고 신부가 되세요. 21세기 선진국은 국제경제 원리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집니다. 우리나라도 13대 200개 국가 중에서 13대 경제국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게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뛰어오른 겁니다. 누가 이렇게 경제를 만들고 국격을 높였습니까? 좀 이야기해 봅시다.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저 보수 꼴통이 말한다 그렇게 하겠죠. 저 보수 꼴통이라고 해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이야기해야죠. 역사는 살아 숨쉬는 건데 내가 죽어서 이 유튜브 방송도 거짓말을 했다면 이거는 정치고 아마 나쁘게 평가할 겁니다. 저는 그런 나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가문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김해 김씨 김수랑의 77대 손입니다. 그런 가락동건 한 핏줄로 태어난 그런 가문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식입니다. 내가 왜 있지도 않은 것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미래 세대들이 배우면은 영원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정의가 없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범죄자를 당선시킨 국민들이 더 나쁩니다. 참 나쁜 국민입니다. 범죄자를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전 사회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썩고 정치가 썩고 이런 혼란에 경제, 사회,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을 보고. 서로 죽이기의 정치, 서로 약점 잡기의 정치, 상승의 정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세금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실 공기업 개혁해야 됩니다. 불실 공기업을 개혁을 해서 국가 세금이 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됩니다. 31조 예산 1조 4,400원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왜 대통령 권한으로서 줄일 수 있는 문제를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대통령이 개혁해야 됩니다. 이대로 해서 방산산업재, 비행기, 탱크 판다고 해서 공공부채가 줄어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1,440억이 하루 이자가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경제가 이겨나가겠습니까? 포퓰리즘, 이런 문제에서 잘못된 전 정권의 문제들을 탓하지 말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탓하지 말고 세는 곳간을 줄여야 됩니다.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 생각에는 당장 연 100조 예산은 줄일 수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미직미직거립니까? 개혁을. 이상한 소리만 하고. 1150조 공공부채 줄이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이슬비가 어쩌는다고 모르죠. 어쩌는지 모르죠. 그런 계기 될 것입니다. 적자 공경 구조조정해서 공급부채 줄이고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을 하지 않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도둑을 막지 않는 지들을 살려두면 지는 계속 지들은 국권을 갉아먹으려고 날뛸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다음 23대 국회는 반드시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더 정치가 후퇴되지 않습니까? 말은 많고 국회의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어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만 하고 이런 사람들 누가 뽑았지요?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정치가 아니고 살기 좋으면 좋고 경제 잘하면 됩니다. 그 정치하지 마세요, 국민들. 어떤 사람인지 지자체 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든 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뻔듯하게 학벌, 그 입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입으로 하는 지자체 장 뽑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 세계는 자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우리는 서로 죽이기에 정치에 그냥 택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정치하는 정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200명으로 23대 국회는 반드시 22대에서 통과시켜서 200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정말 국회의원이라면 5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되죠. 국회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 사람당 10억씩 잡아도 얼마입니까? 예산 줄이세요. 우리는 정쟁으로 망한 국회입니다. 정조 때 정조가 성하시고 11살 순조가 왕이 되어서 즉위해서 자기의 장인 김순조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60년 동안 정권을 잡아서 결국 조선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침략자가 첫째는 나쁘지만은 침략자를 막지만은 정쟁. 이것이 오늘날 우리 조상이 잊을 수 없는 순환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일시에 휴전 상태입니다.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거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휴전 상태로 또 성수 상태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돈 많이 받고 직권 남용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야, 참 가짜네 죽겠습니다. 가짜네. 국회의원이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정말 가짜않습니다. 가짜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국회의원 시키지도 안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은. 조선이 망한 때와 같이 꼭 같은 구원말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핵무기 무력으로서 남한을 접수하겠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정치인이 오히려. 뭐 중도 실력이니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말조심 좀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지면 당하는 곳이 어딥니까? 서울 아닙니까? 그런 서울을 맡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에 그렇게 나태하고 이상한 생각으로 중도 실용이니 뭐니 중도니 뭐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내주가지고 10년 동안 후퇴된 것을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씻으려고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은 죄를 씻으세요. 오세훈도. 제가 국가가 먼저다. 이걸 제가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일성의 기습 남침에도 대한민국을 지켰다. 우리는 국민이 지켰습니다. 정치가 지킨 것이 아니라. 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에 침묵하는가? 우리는 자아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게 써서 교보문에서 팔아서 많이 팔았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18,000원인데 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야 될 진실. 이것은 대구 폭동사건, 제주 폭동사건, 그 다음에 여수 순천 폭동사건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제주에 살았습니다. 정인을 찾아서 책을 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70대 초반에 70대 80대들이 해녀들도 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한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썼습니다. 제주 사건 누가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먼저 이승만이 일으켰습니까? 그 폭동을 진압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라면은 제주를 건지고 여수 순천을 건지고 대구를 건진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 건진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고 순천 대구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줘야죠. 나라를 건졌지 않습니까? 그 위급한 상태에서도. 그 당시에 나라를 건질 때 80%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80%가 좌익, 좌파, 김일성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가가 먼저다. 우리가 백불이 앉아있을 때 정주영, 이병철 회장, 정부영 회장, 박태준, 포철 회장, 그리고 대우 회장님, 대우 김우중 회장, 가난의 극복을 해결하는 대우 김우중 회장은 국가 부도를 냈지만은 세계화해서 우리나라를 세계로 경제를 눈을 돌리게 한 최초의 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경제대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난의 결핍을 해결한 분을 주제로 해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것도 18,000원에 교보에서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팔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내 자녀들이 정직해집니다. 역사를 거꾸로 배우면 정직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잘하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는 숨쉬고 있다.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는, 우리 역사는 우리의 실수를 깨닫게 하고 그 실수로부터 배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회에 만연한 나쁜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가 점차 쇠퇴하여 그 힘을 잃는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런 깔닥에 이 책은 포퓰리즘을 예방하고 나아가 포퓰리즘에 대한 역사와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가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로부터 교훈은 인내, 정체성, 그리고 책임감이야말로 국가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제가 역사의 진실을 제가 썼습니다. 필요하면 저에게 010-4871-3119 제가 여기에 다 써보내겠습니다.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종이값만 보고 여러분에게 역사를 확대시켜서 좀 우리 후세대들의 역사를 알고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년 동안에 이슬비철이 맞으면서 국가를 망하고 36년간 우리는 역사가 뒷걸음치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했습니다. 그 후에 1950년 북한 김일성이가 쳐내려와서 우리 남한은 완전 경제가 파탄되었습니다. 52%를 미국이 원조를 해서 우리는 먹고 살면서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력,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아래 세대, 후 세대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앞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